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하고 흥미로운 현장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들 AI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생산 과정에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숨겨진 진짜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I가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막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잘 안 들릴까요? 분명히 개개인의 일은 빨라진 것 같은데 이게 왜 회사 전체의 엄청난 성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기나 인터넷 같은 세상을 바꾼 기술들도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생산성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년이 걸렸죠. 왜냐하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려면 일하는 방식,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AI 도입의 진짜 걸림돌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AI 툴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대신 매핑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매핑 문제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회사 전체의 생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AI를 써야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과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도구가 없어서 생기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일종의 발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제품 하나 만들려면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테스터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줄줄이 자기 일을 해야 했어요. 긴 사슬 같았죠. 그런데 AI가 도입되니까 이 과정이 확 압축되는 겁니다. AI가 여러 버전의 제품을 순식간에 만들고 테스트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제품 관리자 한 명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한 단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일하는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매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AI라는 게 만능이 아니에요. 어떤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떤 건 또 형편없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둘째,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 셋째,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가장 눈에 잘 띄고 뻔한 곳, 예를 들어 고객센터 챗봇 같은 데만 AI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서 AI를 써서 얻는 가치가 다른 부서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죠? 연구팀이 이 매핑 문제의 효과를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아주 똑똑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실험 무대는 3개월짜리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었고요. 515개의 아주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가한 모든 팀들이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AI 기술 교육을 받고 똑같은 툴을 쓰고 똑같은 API 크레딧을 받았죠. 출발선이 아주 공평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뒀습니다. 한 그룹, 즉 대조군은 그냥 일반적인 창업 교육을 받았어요. 반면에 다른 그룹, 실험군에게는 뭘 줬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AI를 중심으로 생산 프로세스 전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뜯어 고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말하자면 매핑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살짝 보여준 셈이죠. 자, 과연 이 작은 차이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매핑 문제를 해결하도록 살짝 돕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무려 44% 증가. 이게 뭐냐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AI를 써먹을 곳을 44%나 더 많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냥 AI를 더 많이 썼다는 게 아니고요. 아, AI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발견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여러 분야에서 다 활용 사례가 늘었지만 어디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나요? 바로 제품 개발과 전략. 이건 회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그냥 단순 업무 자동화에 쓴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을 바꾸는 데 썼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바로 돈으로 연결됐습니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유료 고객을 확보할 확률이 18%나 더 높았습니다. 이건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결정타. 매출은요, 무려 1.9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매핑 문제를 푸는 게 그냥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평균만 보면 안 됩니다. 하위권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사실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격차는 어디서 벌어지냐? 바로 이 상위권에서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는 그냥 그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낮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될 놈을 초대박으로 만드는 잠재력의 한계 자체를 뚫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가장 놀라웠던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점이에요. 이건 기존의 비즈니스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회사가 더 빨리 크고 매출이 늘면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더 뽑고 마케팅도 더 해야 하니까 투자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자본, 즉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오히려 40%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AI가 그냥 업무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장 공식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연구는 우리가 AI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병목은 AI 기술을 손에 넣는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쓸지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이 매핑 문제만 잘 풀어도 고객과 매출에서 눈에 띄는 측정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을 재구성해서 더 적은 자본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스케일업 공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떤 AI 도구를 사용할까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내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성장 열쇠일 겁니다.